이 나이에 다시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볼 줄은 몰랐어요. 올해 60세를 맞은 박 씨는 며칠 전부터 매일 오전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새로 올라온 알바 공고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젊었을 땐 대기업에서 영업팀장을 했고 은퇴하면 연금과 퇴직금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금은 자녀 교육비와 대출 상환으로 다 나갔고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아직 몇 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은퇴 후의 삶은 여유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박 씨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68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현재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진입하며 퇴직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차 베이비 부머 19만 5,563년생보다도 노후 준비가 훨씬 부족한 세대라는 점에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돈도, 일도, 희망도 없는 노후를 맞게 된 걸까요? 1. 국민연금? 받을 수 있긴 한 걸까? 2차 베이비 부머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세대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한 채 비정규직, 자영업, 단기직을 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못했거나 납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30만 50만 원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 1 연금이 한 달 교통비 수준? 서울에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59세 김모 씨는 20년 넘게 자영업을 하다 망한 후 다시 월급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은 7년 남짓? 최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니 월 2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이게 무슨 연금입니까? 교통비에도 못 미치는데 늙어서 죽지 않으면 길바닥에 앉아야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60세가 되면 대부분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습니다. 몇몇은 계약직으로 연장되지만 급여는 반 토막 이상 줄어들죠. 퇴직 후엔 노인 일자리, 마트 계산원, 건물 청소, 경비 같은 단순 직종을 제외하면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사례 2 면접은 봐도 전화는 안 와요. 용인에 사는 61세 이 씨는 과거 대기업 생산 라인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하고 싶어 주야장천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 그가 말합니다. 면접은 많이 봤어요. 근데 나이 적는 순간부터 눈빛이 바뀌죠. 경력도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쓸모없는 사람이 된 듯한 그 무력감은 어떤 연금보다 더 무섭습니다. 3. 퇴직금? 이미 자녀한테 다 들어갔습니다. 퇴직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겠다던 계획은 대부분 자녀 뒷바라지로 무너졌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그리고 가장 큰 복병, 미수금 대출 갚기입니다. 사례 3 퇴직금 1억, 통장에 남은 건 0원. 부산의 정씨 부부는 남편이 퇴직하며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아들 결혼 비용, 딸 유학 비용, 그리고 남은 대출 이자로 1년도 안 돼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둘 다 식당 일과 청소 일을 병행합니다. 정 씨의 말입니다. 자식 잘 되길 바란 마음뿐이었는데 정작 우리가 버틸 땅이 사라졌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사회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격탄, 비정규직 확대와 자영업 폐업률 급증,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으로 자녀 교육 부담이 5060대까지 이어짐, 주택대출 중심의 자산 관리와 고정 수입 없는 퇴직. 그 결과 1차 베이비 부머보다도 훨씬 더 적은 자산, 불안정한 연금 수령 구조, 일자리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2차 베이비 부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할까? 생존형 재취업 말고 준비된 제2직업을 만들어야 한다. 단기 자격증, 유튜브 블로그 활용, 시니어, 프리랜서, 플랫폼 등을 통한 자기만의 수익 모델 구축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발적 납부도 검토해야 한다. 임의 가입 또는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최소한의 연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출 구조를 노후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
통신, 식비 등에서 절약하고 고정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2차 베이비 부머의 노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어쩌면 바로 그 세대일 수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입니다. 그 재설계를 늦추면 생존 전쟁이 시작되지만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로 잡는다면 희망이 없는 노후라는 말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돈도 일도 희망도 없다.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돈도 일도 희망도 없다. 2차 베이비 부머가 마주한 충격의 노후 현실 전문가가 말하는 지금 필요한 대응 전략.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1968년부터 1974년 사이 출생자, 이른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이들은 지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이르며 대거 퇴직 또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연령층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노후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1. 연금 수령의 사각지대 2차 베이비 부머.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재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 예정액은 월 50만 원 내외입니다. 문제는 연금 납입 기간이 짧거나 단절된 이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대는 2030대 초반에 IMF 외환 위기를 겪었고 대량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산, 자영업 붐과 폐업 등 경제적으로 극심한 유동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하거나 납입 중단 탈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도 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구조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10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월 수령액은 2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 일자리 단절의 현실 고령자, 재취업률 30% 미만.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률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 근무 경험이 많았던 중장년층일수록 퇴직 이후 경력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후 23년 내 소득 절벽 발생. 지원 가능한 일자리는 단순 저임금 노동의 편중. 건강 문제와 노동 강도의 불균형. 예를 들어 편의점 야간 근무, 경비, 청소 등의 일은 체력적으로 쉽지 않으며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반면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는 드물고 경쟁률은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이들이 구직을 포기하거나 정부 일자리 공공근로 등에 의존하거나 퇴직금과 사적 자산을 빠르게 소진하게 됩니다. 3. 자녀 뒷바라지로 사라진 퇴직금. 퇴직금은 노후 자금의 핵심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5,060대 가구의 평균 퇴직금 수령액은 약 1억 2천만 원. 하지만 이 금액은 대부분 자녀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빠르게 소진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투자 실패, 사업 실패,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까지 더해지면 퇴직 후 불과 12년 만에 자산이 0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산 운용을 해온 세대의 특성상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 가난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전략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노후 수입 다각화 전략 수립.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다음과 같은 복수 소득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월세 수익 소형 부동산 활용, 반전세 전환. 배당 수익 ETF, 고배당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축. 디지털 수익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등 지식 자산 활용. 노동 수익 자격증 기반의 전문직 또는 시간제 일자리.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장기 생존형 수익이 되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추납제도 활용. 연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국민연금공단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제도 소득이 없거나 자영업자인 경우도 스스로 연금을 납부 가능. 추후납부 제도 추납 과거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음. 예를 들어 10년 납부한 사람도 추납을 통해 20년 이상 납부 이력을 만들면 월 20만원, 50만원 이상까지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 지출 재구조화 및 소비 습관 전환. 노후는 소득보다 지출 통제가 더 중요합니다.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외식비, 통신비 등 고정비를 줄이는 것. 도시에서 지방, 아파트에서 소형주택, 전원주택 등 주거비용 축소. 생활의 만족을 소비가 아닌 시간과 건강으로 전환하는 마인드셋. 과거의 소비 기준을 유지하려 하면 노후 파산은 시간 문제입니다. 결론 2차 베이비 부머는 선택의 세대. 현재 2차 베이비 부머는 단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세대입니다.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이를 찾고 연금 제도를 활용해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와 삶의 패턴을 바꾸면 절망이 아닌 새로운 노후를 열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말하기 전에 남은 10년을 다시 설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돈도 일도 희망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을 시작하면 됩니다. 제주도 은퇴의 함정. 로망이 지옥이 된 충격적인 이유. 제주도는 많은 사람들의 은퇴 후 꿈의 장소로 꼽힙니다. 푸른 바다와 넓은 하늘, 평화로운 분위기, 깨끗한 공기까지 마치 유토피아 같은 환경이죠. 도시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복잡함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떠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저 또한 그 매력에 빠져 몇 년 전 큰 결심을 하고 제주도로 이주했지만 결국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제주도에서의 은퇴 생활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 아름다운 자연, 그러나 외로움은 피할 수 없었다. 첫 번째 사례는 저의 요시자, 같은 시기에 제주도로 이주한 60대 어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직장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은퇴하자마자 제주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제주도에서의 삶은 점점 외로움과 싸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던 친구들은 멀어졌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웠습니다. 제주도에선 매일이 휴가처럼 느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들 관광객처럼 잠시 왔다 가는 느낌이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어렵더라고요. 결국 어씨는 제주에서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연은 아름다웠지만 사람들과의 연결이 없으면 그저 섬일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생각보다 비싼 생활비와 부족한 의료 서비스. 두 번째 사례는 B씨 부부의 경험입니다. 이들 부부는 젊었을 때부터 제주도 여행을 즐기며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생활을 꿈꿔왔습니다. 마침내 은퇴를 맞아 제주도로 이사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기로 했죠. 하지만 생활비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고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도 서울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B씨의 아내는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정기적인 진료와 검사가 필요했지만 가까운 병원에서는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큰 병이 생기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죠. 결국 B씨 부부는 우리의 은퇴 자금으로는 제주도 생활이 생각보다 더 비쌌다며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곳, 나만의 여유를 찾기 힘들었다. 마지막으로 C씨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은퇴 후 조용하고 여유로운 제주도 생활을 기대하며 이사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주도의 인기 관광지 근처에 집을 구했는데 매일같이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조용한 시간은커녕 늘 분주한 분위기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근처의 유명한 카페와 명소들 덕분에 언제나 북적였고 길거리의 소음과 차량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관광객들 때문에 내가 여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곳이 내가 꿈꾸던 제주도가 맞나 싶었죠. 라고 C씨는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제주도에서의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삶이 힘든 이유.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도에서의 은퇴 생활은 생각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외로움이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도시에 익숙한 사람들은 제주도의 느긋한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인간관계의 단절은 심리적인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각보다 높은 생활비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는 은퇴 후 제주도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급자족을 꿈꾸더라도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이 적지 않으며 제주도의 특성상 물가가 높다는 것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관광객들로 인한 분주함과 혼잡함은 조용한 은퇴 생활을 꿈꾸던 사람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삶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그저 낭만적인 기대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할 방법, 생활비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그리고 관광객들로 인한 생활의 혼잡함 등 다양한 요소들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한다면 제주도에서의 은퇴 생활이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완벽한 은퇴 생활을 보장해 주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제주도의 현실 그리고 현명한 선택.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잔잔한 바다, 울창한 숲, 깨끗한 공기까지 매력적인 풍경과 여유로운 분위기가 은퇴자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로망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제주도 생활을 좌절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삶이 힘든 이유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관계의 중요성. 많은 은퇴자들이 제주도로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도시의 치열한 경쟁과 속도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죠. 하지만 그만큼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는 은퇴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그들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이후에 형성된 인간관계는 도시에서보다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의 은퇴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인간관계를 미리 형성해 두거나 정착 후 새로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네 봉사활동, 마을 모임, 동호회 등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외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과의 교감을 넘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와 의료 서비스의 현실적인 접근.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관광객의 입장에서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물가를 체감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살다 보면 현실적인 생활비는 무시할 수 없는 큰 부분입니다. 특히 육지에서 오는 물자들이 많기 때문에 물가가 도시보다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습도 관리 등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로 은퇴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철저한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금의 예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의 생활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주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인근 병원의 접근성과 진료 수준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급한 병이 발생했을 때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죠. 관광객의 유입에 따른 생활 패턴 변화. 제주도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살면 항상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유명 관광지 근처에 거주하게 되면 관광객들의 소음과
차량 이동이 일상 속에서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고려해 거주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시골 마을을 선택하더라도 농업이나 자급자족 생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농사나 자급자족이 단순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바람이 많고 기후 변화가 심해 농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 제주도 생활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 그렇다면 은퇴 후 제주도로의 이주를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체험입니다. 단순히 관광객의 시선으로 보는 제주도와 실제로 살아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를 결심하기 전에 최소한 몇 달 동안 제주도에서 실제 생활을 체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 교통, 의료, 인간관계 등의 문제를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제주도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매하는 대신 임대 형태로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계절에 따라 기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에 따라 생활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다양한 시즌을 경험해보며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제주도의 꿈과 현실을 균형 있게 바라보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의 삶을 꿈꾸며 은퇴를 준비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현실은 로망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 생활비, 의료 서비스, 관광객의 유입 등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주를 결정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획,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현실적인 예산 관리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계획할 때 단순한 로망만을 쫓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매력적인 장소이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신중한 준비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칼럼이 제주도로의 은퇴 이주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행복한 은퇴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축만 믿고 살다가 은퇴 후 한순간에 나락에 빠졌다는 얘기 남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만 해도 적금 열심히 해서 목돈 모으면 노후 대비는 문제없어 하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사회 전체가 경제 성장기에 있었고 예금만 해도 이자가 꽤 쏠쏠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금리는 시원찮고 그나마 모아놓은 돈도 어딘가 굴리지 않으면 자꾸 줄어드는 기분이 든다. 이런 고민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게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혹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순식간에 커다란 재정적 구멍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고 모두가 저축만이 답이라고 생각해서 적금 하나씩 붓고 국민연금 같은 제도권 연금 정도로 의지하려고 해도 그마저도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느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결과적으로 막상 퇴직하고 보니 이것저것 어닉스펙티드한 지출이 너무 많아서 어라, 이거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정적이지 않은데? 하고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에 재정적으로 나락에 떨어진 기분을 느끼는 은퇴자들이 요새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축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크게 낭패를 본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들려드릴 3가지 사례가 있는데 사실 남 얘기 같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직 은퇴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은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사례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미리 대비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목돈 모았는데 한 번에 날아갔어요. 박 씨의 사례. 먼저 박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무난한 성격이라 돈을 과소비하거나 투자에 눈 돌리는 타입이 아니었죠.
퇴근 후나 주말엔 거의 집에만 있었고 가끔 산책이나 등산 정도를 즐겼어요. 물론 수입은 괜찮았기 때문에 꼬박꼬박 적금을 들고 은행 정기예금, 적립식 펀드도 조금씩 넣었습니다. 제2의 인생은 그저 손자, 손녀 보고 소소하게 여행 다니면서 살면 되지 않겠어? 하고 생각했던 거죠. 문제는 갑작스러운 퇴직 후 건강 문제였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입원해서 지내는 동안 집안 살림이나 생활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고 그동안 모아둔 목돈 중 일부를 치료비로 다 썼는데도 부족하더랍니다. 결국 부득이하게 대출까지 받게 됐어요. 만약 박 씨가 은퇴 이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할 만한 실손보험이나 다른 형태의 의료보장 혹은 별도의 비상금 통장을 마련해뒀다면 이렇게까지 쩔쩔맬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저축만이 최고의 방어막이라고 믿었고 설마 나에게 큰 사고가 날까? 하는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노후 대비는 단순히 저축 액수가 아니라 위험 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라는 거죠. 돈이 많아도 그게 순식간에 날아갈 일이 생기면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퇴직 전부터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 혹은 의료비 충당을 위한 별도의 긴급 자금을 마련해 둬야 해요. 설마 하는 순간이 노후에 제일 크게 찾아오거든요. 이 적금 말고 딴 데 투자했어야 했나 봐요. 김 씨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직장에서 오랫동안 중간 간부로 일하다가 60세 즈음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다행히 퇴직금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목돈은 있었는데 김 씨는 이걸 어디다 투자하기는 겁나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원금이라도 지킬 수 있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은행 정기예금과 적금 위주로만 넣어뒀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자 연금 조금이라도 들어오니까 생활비는 되겠지 하고 마음 편히 지냈는데 막상 살아보니 매달 나가는 관리비, 각종 세금, 병원비, 그리고 본인은 몰랐지만 부인과 자녀에게 필요한 돈이 꽤 많더랍니다. 게다가 지금은 저금리 시대잖아요. 실제 생활비로 필요한 만큼을 예금해서 조금씩 빼서 쓰다 보니 원금은 점점 줄어들고 이자는 거의 말 그대로 세 발의 피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자라도 좀 붙어서 불어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니까 내가 모아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네. 이대로 가다가 10년, 15년 뒤엔 완전히 바닥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주식 투자나 펀드 혹은 부동산 쪽으로 알아보려 했지만 이미 은퇴 후라 마음의 여유도 없고 투자 자금을 크게 날릴까봐 겁도 많이 났어요. 안 해봤던 일을 은퇴 후에 처음 시작하려니 정보도 부족하고 주변에서 괜히 추천받았다가 날릴까봐 전전긍긍하죠. 그때 누군가 가까운 지인이 고수익 보장 같은 회유를 하면 흔들리기 딱 좋습니다. 김 씨 역시 한 번 이상한 사설 투자 업체에 손댔다가 혼쭐 나고 차라리 그냥 은행 적금만큼이라도 남았으면 다행이라고 한숨 짓게 됐죠. 사실 투자는 은퇴 후에 당장 시작하기보다는 젊을 때부터 조금씩 공부하고 경험 쌓으면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노후에 내가 아는 만큼은 투자하겠다 하고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또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무턱대고 이거 하면 대박 난다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적어도 몇 달 이상 공부한 뒤에 장기적 가치 상승이 가능한가, 위험률은 얼마인가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예금만 파는 것도 위험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덜컥 투자에 뛰어드는 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내가 다시 일할 줄은 몰랐는데 이 씨의 사례. 마지막은 이 씨 사례인데 이분은 55세 무렵에 조기 퇴직하셨어요. 사실 은퇴 전에 꽤나 큰 꿈이 있었습니다. 내 가게를 운영해 보고 싶다 하고 결심했던 거죠. 직장 다니면서 번 돈을 알뜰히 저축해서 퇴직 후엔 카페를 작게 열어서 아내와 둘이서 오순도순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학비도 어느 정도 끝났고 집 대출도 거의 다 갚은 상황이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테다. 하고 큰맘 먹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개인 사업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업장 임대료의 시설비, 매달 나가는 고정비, 원자재비 등등. 카페라면 재료 손질과 유통기한 관리, 인테리어 비용, 또 요즘엔 배달 서비스까지 신경 쓸 게 어마어마했죠. 거기다 경쟁도 치열하니 새로운 메뉴 개발이나 이벤트 마련도 해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야 체력이 버텨주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시행착오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요. 결국 몇 년 못 버티고 카페를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들어간 돈이 그대로 투자 실패 금액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 노후에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만큼이 빠져나갔으니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서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미 60대에 접어든 마당에 마음처럼 딱 맞는 일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에라, 알바라도 하면서 다시 천천히 자리를 잡자 했지만 수입이 적으니 생활비 빠듯하고 체력은 또 체력대로 힘들고 이래저래 생활이 엉망이 돼버렸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은퇴 후 새로운 일을 꿈꾸는 건 좋지만 그에 앞서 충분한 시장 조사와 리스크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그마한 개인 가게를 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제2의 직업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어차피 은퇴했으니 이번에 해보자 하는 식으로 뛰어들면 잘 안 됐을 때 그 충격이 고스란히 본인과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미리미리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가능하면 작게라도 경험을 쌓아보는 거죠. 취미로라도 그 분야를 어느 정도 익혀서 일단 소규모로 시작해보는 식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담을 보고 나도 해야겠다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체력, 기술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수라는 말이죠. 은퇴를 대비하는 자세 안정과 새로운 도전 사이에서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쭉 보셨듯이 저축만으로는 요즘 같은 시대에 노후를 완벽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투자했다가 혹은 무턱대고 사업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가끔 보면 은퇴 이후를 위한 재정적 준비라고 하면 지금 당장 투자부터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저축만 할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극단적인 선택은 둘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위험관리보험, 비상금 앞서 언급했듯이 의료비나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나 긴급 자금은 꼭 필요해요. 노후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크고 작은 질환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저축만 깨서 쓰면 순식간에 통장이 바닥납니다. 그러니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는 소비성 보험이든 최소한의 비상금이든 꼭 챙겨두세요. 안정적 수익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방면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한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확보하려 노력하세요. 주택연금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다면 그것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이때 얼마면 내 생활비가 충분하겠나? 하는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적당히 하면 나중에 크게 흔들려요. 투자나 사업은 미리미리 작은 실패를 해보며 배운다. 은퇴 직후에 처음 접하는 투자나 사업은 위험이 큽니다. 30대나 40대 때부터 혹은 50대 중반부터라도 소규모로 시도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작은 돈을 투자해서 원금 손실이 나도 버틸 수 있을 만큼 해서 경험을 쌓으면 은퇴 후에 덜 무모하게 움직일 수 있죠. 마음의 준비.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즐기고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언제든 찾아오는 돌발 상황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어요. 은퇴 후에도 뭔가 배우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르신 우울증이나 소외감 같은 정신적 고립감에서 벗어나기도 쉽고 사회적 관계가 있으면 유사시에 도움을 주고받기도 수월해요. 결국 중요한 건 은퇴 준비는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설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 모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적당한 수익과 안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야 해요. 이건 30대나 40대 때부터 해두면 좋지만 이미 50대나 60대를 넘어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럴수록 더욱 신중하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야죠. 제가 만난 많은 은퇴자분들이 내가 미리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위험 관리를 신경 썼다면 하고 후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아직 그런 후회를 할 단계가 아니거나 혹은 이미 은퇴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번에 거창한 걸 바꾸려고 하기보다 작은 습관부터라도 점검해 보세요. 보험 가입 상황은 어떤지, 현재 수익과 지출 구조가 괜찮은지, 그리고 혹시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너무 과감하게 뛰어들진 않았는지 등등. 저축만 믿고 살다 당했다 라는 얘기는 요즘 세상에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저축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그걸 어떻게 불려서 은퇴 후에도 가치 있게 만들지 혹은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게 해놓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삶에 예기치 못한 구멍이 생겼을 때 그 구멍이 아주 커지기 전에 빠르게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게 진정한 노후 대비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길고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요. 언젠가 퇴직하신 뒤에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준비해뒀으니 당장 큰 문제가 생겨도 버틸 수 있어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때 가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투자나 부업, 취미 활동 등을 겸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두면 은퇴 후 인생이 훨씬 풍요롭고 안정감 있게 펼쳐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와 함께 노후 준비와 은퇴 후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냥 저축만 잔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굴릴지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미 퇴직하셨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점검해가면 전혀 늦지 않아요.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것들, 예를 들어 현재의 지출 패턴, 불필요한 보험이나 적금 또는 불투명한 투자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앞으로 10년 후를 그려보는 거죠. 결국 은퇴 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안전장치와 조금씩 도전할 공간을 둘 다 마련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달린 문제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어두운 함정을 미리 보고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훗날 덕분에 나는 그나마 잘 대비해서 즐겁게 은퇴 생활을 누리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부디 모두가 저축만 믿고 살다 당하는 일은 피하시고 미리미리 현명하게 준비하셔서 은퇴 후에도 안정과 즐거움을 동시에 잡으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삶의 새로운 장면을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응원합니다. 5년 일찍? 5년 늦게? 국민연금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완벽 비교. 서론. 은퇴 후 당신의 선택 후회 없이 하려면 국민연금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이 고민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평생 일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이제 와서 5년 먼저 받을지 5년 늦게 받을지 선택을 해야 한다니 참 쉽지 않죠. 주변을 보면 조기연금을 선택한 분도 있고 연기연금을 선택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 들면 돈이 최고야, 일단 받아서 쓰는 게 낫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조금만 더 참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손해를 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선택이 맞는 걸까요? 국민연금을 5년 일찍 조기연금 받을 경우와 5년 늦게 연기연금 받을 경우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실제 사례 세 가지를 통해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한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선택의 기준은 국민연금은 원래 만 65세부터 수령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원하면 최대 5년 먼저 60세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최대 5년 늦게 70세까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연금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매년 6%씩 감액됩니다.
최대 30% 감소. 연기연금 65세부터 받을 걸 1년씩 늦출 때마다 7.2%씩 증가합니다. 최대 36% 증가. 그럼 이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선택의 차이. 사례 1.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해. 조기연금 선택 사례. 이름 박철수 60세. 배경 35년간 직장 생활 후 58세의 명예퇴직. 고민퇴직 후 생활비가 빠듯해 당장 현금이 필요함. 박철수 씨는 58세에 회사를 나와 퇴직금과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니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죠. 나는 국민연금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 연금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었지만 조기 수령으로 인해 30% 감액된 105만 원을 매달 받게 됐죠. 조기연금의 장점 당장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다. 조기연금의 단점 평생 30% 깎인 연금을 받아야 한다. 철수 씨는 지금 당장은 생활이 편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연금이 부족해지는 게 걱정입니다. 좀 더 버틸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남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조금만 참으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연기연금 선택 사례. 이름 김영희 65세. 배경 62세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이 있었음. 고민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으니 조금 늦게 받아볼까? 김영희 씨는 정년퇴직 후에도 틈틈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지 않고 5년 연기 70세부터 수령하기로 했죠. 그 결과 원래 받을 금액 150만 원이 36% 증가해 20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기연금의 장점 평생 받을 연금이 36% 증가해 안정적이다. 연기연금의 단점 5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기간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영희 씨는 여유가 있었기에 연기연금을 선택했고 그 덕분에 70세 이후에는 더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례 3. 나는 오래 살 것 같은데? 조기 vs 연기 고민 사례. 이름 이정호 63세. 배경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부모님도 장수하셨음. 고민 오래 살면 연기연금이 이득? 이정호 씨는 고민 끝에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봤습니다.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60세부터 105만 원씩 10년간 받을 수 있지만 연기하면 70세부터 204만 원을 받습니다. 보통 국민연금 수령의 손익분기점은 8082세쯤입니다. 즉 80세 이후에도 살 확률이 높다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 오래 살 자신이 없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 건강이 좋고 80세 이상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호 씨는 부모님도 장수하셨고 본인도 건강을 자신했기에 68세까지 연금 수령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3.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조기연금 고려. 노후 소득이 충분하고 장수 가능성이 있다면 연기연금 고려. 건강이 좋고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면 연기연금이 유리. 오래 살 자신이 없거나 생활비가 당장 필요하다면 조기연금이 유리. 결론 당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라.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그리고 지금 돈이 필요한가? 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조기연금은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지만 평생 줄어든 연금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 조기 vs 연기 선택 이후의 실제 영향과 과학적 분석. 앞서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실제 사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과학적 근거와 통계적 분석을 통해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돈의 현재 가치 vs 미래 가치 경제학적 접근.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화폐의 시간, 가치 타임 밸류 오브 머니입니다. 조기 연금 선택 시 현재 받는 돈의 가치는 더 크지만 매년 6%씩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연기 연금 선택 시 당장 받지 않는 대신 연금액이 연 7.2%씩 증가하며 노후 후반부에 더 안정적인 재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변합니다. 현재 100만 원은 10년 후에 10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더욱 중요하므로 연기연금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적 분석. 경제학자들은 연금 수령을 연기할 경우 장기적으로 총 연금 수령액이 2030% 증가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80세 이상 장수하는 경우 연기연금이 재정적으로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2. 건강과 수명에 따른 연금 전략 의학적 분석. 1. 평균 수명과 생존율 데이터.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2024년 기준 남성 80세, 여성 86세입니다. 65세 이상에서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80% 이상이며 85세까지 생존할 확률도 50%가 넘습니다. 즉, 80세 이상 장수할 확률이 높다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합니다. 이 노화와 의료비 증가. 노년기에는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70세 이후 의료비가 연간 평균 30만 500만 원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기 연금을 선택하면 70세 이후 연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기 연금을 선택하면 70세 이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결론. 건강 상태가 좋다면 연기 연금이 더 안정적입니다. 기저질환이 많고 의료비 부담이 클 경우 조기 연금도 고려할 수 있음. 3. 심리적 만족감과 노후의 행복 행동 경제학적 접근. 연금 선택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기 연금의 심리적 효과. 내 돈이니 빨리 찾아야 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줌. 하지만 75세 이후 연금 부족으로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음. 연기 연금의 심리적 효과.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노후에 대한 재정적 안정감이 커짐.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는 심리적 만족도가 높음. 행동 경제학 연구.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연기연금은 노후 후반부의 불안을 줄이고 행복감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4. 연금 수령 선택 이후의 삶 실전 시뮬레이션. 조기 연금과 연기 연금을 선택했을 때의 실제 재정 변화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1. 조기 연금 선택 시 60세 수령. 매달 105만 원 지급 원래 150만 원에서 30% 감액. 70세까지 총 지급액 1억 2,600만 원. 80세까지 총 지급액 2억 2,680만 원. 이 연기 연금 선택 시 70세 수령. 매달 204만 원 지급 원래 150만 원에서 36% 증가. 70세까지 총 지급액 0원 대신 다른 자산 활용 필요. 80세까지 총 지급액 2억 4,480만 원. 결론. 80세 이상 장수하면 연기연금이 유리. 70세 이전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면 조기연금이 유리. 자산이 부족한 경우 조기연금, 자산이 충분하면 연기연금이 적절. 5.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 결정 요약. 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 현재 자산이 부족하여 생활비가 당장 필요한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살 확률이 낮은 경우. 다른 재정적 지원 없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 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 건강이 좋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현재 생활비가 충분하여 연금 없이도 5년을 버틸 수 있는 경우. 70세 이후 더 높은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원하는 경우. 핵심 정리. 국민연금은 단순히 더 빨리 받을까, 더 늦게 받을까? 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재정적 여건, 심리적 안정감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안정된 노후를 원한다면 조기연금,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고 싶다면 연기연금. 각자의 상황에 맞춰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